여러 이제 매체들을 보면 결국에는 보톡스 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호민 맞으세요. 실제로 이런 보톡스 내성이 진짜 내성인지, 내성이 아니라 이제 뭐 효과가 미미한 건지, 이거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드림 피부과 공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시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보톡스인데, 네. 이게 환자분들이 요즘에 좀 어디서 많이 듣고 오셔서 그런지 내성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 이런 보톡스 내성이 진짜 내성인지, 내성이 아니라 이제 뭐 효과가 미미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 이제 매체들을 보면 결국에는 보톡스 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호민 맞으세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내성이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거의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매체들을 사실 보면 이 보톡스가 사실 우리 미용적인 목적 말고 신경과에서 뭐 근육 이상 질환 같은 질환에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훨씬 고용량으로 사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성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 신경과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도 뭐 재활의학과 신경과의 친구들 보면 저희는 진짜 뭐 몇 년이 되게 조심스럽게 주사를 넣는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막 뭐 200년이, 뭐 300년이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성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보톡스를 희석하는 용량, 주사량, 아니면 부위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먼저 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게 보톡스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뭐 주사 용량 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용량이나 아니면 희석 용량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없는데 이게 나는 내성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치료 실패로 정의를 하거든요. 보톡스는 구조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톡신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복합단백질 부위가 존재를 해요. 이 복합단백질 부위에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보톡스가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유전적으로 내가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드물고요. 자가면역 질환 이제 치료를 좀 받고 있는 환자들에서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이제 보톡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경우나 뭐 100유닛, 200유닛, 뭐 300유닛 이렇게 고용량을 맞으신 경우에는 뭐 확률이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신경과 쪽 의문을 좀 찾아보면 이 빈도가 뭐 많게는 27%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피부과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발생하기 조금 어렵죠. 맞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내성이 생겼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통해서 항체량이 정말 얼마나 생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일단 같은 의사한테 같은 양으로 꾸준히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환자분이 느끼잖아요. 네.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한 경우에 원래 맞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내성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는 못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장에 시술을 좀 중단을 하고 최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항체량이 좀 떨어지기를 좀 기다린 다음에 시술을 좀 받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효과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충분한 시간 텀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이제 제오민 같은 외산 보톡스인데, 이런 걸로 좀 바꿔서 맞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제오민은 아까 말한 항체를 생길 수 있는 원인을 높이는 이제 부족 단백질을 제거해서 순수한 톡신을 이제 정제하는 건데, 이런 제오민을 맞아도 이제 항체량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사를 안 맞을 때처럼 상체량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제오민으로 바꿔서 맞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제오민을 꼭 맞아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개개인의 선택이기는 한데요. 사실 뭐 국산 보톡스도 효과가 분명히 좋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성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산부터 맞으셔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권유를 드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승모근이나 종아리 이런 보톡스는 아무래도 용량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 걱정이 된다 하면 제오민은 그쪽 부위는 제오민을 맞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턱 같은 데는 제가 셀프로도 넣는데 저도 그냥 국산을 스스로도 맞고 있어서 뭐 내성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럼 제오민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제오민이 가격이 국산 보톡스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농도, 적절한 깊이, 적절한 부위, 적절한 간격, 적절한 간격 이런 것들 다 잘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셔서 적절히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가 적절히 잘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계신 게 있으면 이제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원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또 자세하게 상담받고 안전하게 시술 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